자, 일단 통계는 자, 적어볼게요. 이 통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옆에 적어볼래요? 사실 이 과목명이 확률과 통계잖아요. 방점은 확률에 있어요? 통계에 있어요? 확률이 중요할까요? 통계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계를 하려고 확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는 확률 파트가 많아요? 통계 파트가 많아요? 그것도 몰라요? 아니 1단은 경우의 수고 2단은 확률이고 3단이 통계잖아. 교과서 보면 통계가 두꺼워요? 확률 쪽이 두꺼워요? 오늘 좀 힘들겠네. 아니, 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통계가 좀 얇고 확률이 크잖아요. 이 출제 되는 걸 보더라도 통계는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근데 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확률은 대학교 가서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받으면 확률은 챕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10챕터 중에 9챕터가 다 통계라고요. 그럼 이 통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자, 적어볼게요. 일단은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과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먹은 탕후루? 네, 탕후루. 이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 맛집을 찾아보는 거야. 파는 집을 싸그리다 가가지고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당도도 한번 맛보고. 당도를 측정한다고 하자. 어느 집이 맛있는지. 쭉 돌아다녀서 자료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 정리된 자료를 보고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그러면 이 분석에서 이제 수능과 좀 연결시키면 이 분석에 이제 뭐가 있냐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수집한 자료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인천 지역의 탕후루집을 돌아다니면서 다 맛봤어. 그래서 인천 지역에 파는 탕후루는 당도가 한 이 정도다라고 한마디로 말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해야 되죠. 그걸 대표값이라고 해요. 인천 지역에 파는 탕후루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 그걸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답을 말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서 배우는 게 평균을 배우는 거예요. 평균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최빈값도 있어요. 최빈값 한번 추측해 보세요. 최빈값이 뭘까? 가장 자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빈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도가 1111, 1.5, 112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이 자료의 대표값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최빈값이라고 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중앙값도 있어요. 그럼 1과 1.5와 2의 중앙이 뭐예요? 1.5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는 정확하겠죠. 상당히 많다고. 그런 거에서 일단은 발표를 하기 전에는 대표적으로 뭔가를 조사해야 되니 그런 걸 대표값을 하고 수능에는 대표값으로 이거. 뭐가 나와? 이 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평균을 계산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확률이. 전체 자료 중에 내가 조사한 게 이 정도 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확률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확률은 사실 계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이 있고. 그 다음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일단 수능과 연결시키면 어쨌든 평균은 대표값이다. 내가 조사한 자료 대표값이고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읽어보세요. 네, 삼포도라는 게 있어요. 삼포도.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삼포도가 뭐예요? 지금 포도 생각하면 안 돼. 과일 포도 생각하면 안 돼. 이 포는 분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흩어질 산이거든.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아.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에 당도의 평균이 1이야. 응?
인천 지역의 당도의 평균이 1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당도가 내가 한 10가구 조사했는데 10가구 다 1이야. 그래서 평균은 1이지. 이럴 수가 있고 인천 옆에 뭐가 있나? 인천 내 이웃 도시가 어디예요? 네? 부천? 아, 부천은 인천 아니에요? 알았어요. 부천은 예를 들어서 0, 1, 2예요. 평균이 얼마예요? 뭐 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0과 1과니까. 여기는 1이에요. 그러면 같은 평균은 1이지만 얘는 평균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천 지역은 어떤 탕으로 집을 가더라도 괜찮아. 그지? 근데 부천에서 잘못해서 여기 가면은 쉐신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같은 평균이라도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에서. 여기서 구한 대표값에서. 대표값에서 얼마나 자료가 흩어져 있냐.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A반이 있고 B반이 있고 C반이 있어. 근데 C반의 수학 성적이 3명을 조사해 봤는데 50점이야. 그럼 평균이 얼마야? 50이야. 근데 A반을 갔더니 50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어떻게 해야 나와? 10점, 50점, 여기 40, 90점 이렇게 있어요. 평균 50이죠. 근데 분명히 같은 50이지만 이 집단과 이 집단 다르죠. 여기서 내가 수업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이해가요? 내가 수업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 반은 들어가기 싫어요. 못하는 애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평균이지만 산포도에 따라서 흩어진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런 걸 조사하는 걸 산포도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웠지만 분산. 그러니까 분산 구할 때 평균에서 빼서 뭐 제곱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분산에 루트 씌운 걸 뭐라 그래요?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값 평균을 배우는 거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통계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계산할 때 역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확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얼마 챕터로 보니까 그냥 한 챕터야. 여기 한 챕터야. 이거 한 챕터, 이거 한 챕터. 나머지 모든 챕터는 결국은 이거야. 이거 왜 이렇게? 이 자료조사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내 탕후루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 수집, 분석, 통계의 꽃은 예측이에요.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탕후루집 조사했어. 니네 집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느 지역 집이 성공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능 지금 니네 책에는 예측에서 나오는 게 제가 좀 어렵다고 했던 표준 편차. 아니지 뭐지? 표본 표본이 나오죠. 표본이. 샘플이 나온다고요. 표본 평균. 그다음 표본 분산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책은 여기가 거의 한쪽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어렵다는 사람은 여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말 인정. 근데 여기가 어렵다는 사람은 인정 못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왜 배우는지 알려줬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알겠죠? 등등등등. 그래서 얘를 신뢰도가 뭐냐 하면, 저 집 가면은 당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내 말은 한 90%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됐죠? 그래서 지금 통계가 크게 보면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챕터랑 2번 챕터는 다 여기 할 거예요. 그럼 이 자료 중에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료 중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니네 점수.
니네 수학 점수 이런 거. 수학 점수 아니면 뭐 횟수. 예를 들면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말하는 거고 횟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야. 니네가 하루에 똥을 몇 번 싸는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해. 하루에 밥을 몇 끼, 이건 뭐 세 끼 먹나? 탕후루를 하루에 몇 번 먹는지 궁금해. 그래요. 네, 횟수 이런 거. 아니면 또 뭐라고 할까? 또 뭐가 너 뭐 살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면 내가 한 달에 쇼핑 횟수. 인천 사람들은 얼마나 쇼핑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 점수나 횟수나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어요. 맞죠? 수학 점수가 루트 20점일 수는 없잖아요. 좀 웃어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좀 웃어줘, 좀. 좀 웃어줘. 이건 나 셀 수 있어요. 근데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면 시간이라던가. 난 수험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가 궁금해. 아니면 나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처먹으니, 얼마나 살쪘는지가 궁금해. 막 이런 거. 몸무게라던가. 예? 아니면은 7, 8월에 밖에 기온이 나는 궁금해. 이런 것들. 얘랑 얘는 다른 자료예요. 뭐가 달라요? 얘는 연속적인 거예요. 시간은 연속적인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근데 그 1시간하고 1분 사이도 계속 연속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속적인 자료예요. 몸무게가 얼마야? 뭐 49kg. 이건 아니잖아. 사실 49점 얼마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사실 이 대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자료들. 근데 얘는 진짜 점수, 몇 점, 횟수, 몇 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다 근사값이거든. 얘는 정확히 말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셀 수 있는 거라서 이산적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료에는 이산적 자료가 있고 연속적인 자료가 있으니 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할 때도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했던 뭐 어렵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표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 얘는 정규분포.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시간, 이거에 대해서 1시간, 나머지 1시간은 이거. 이렇게 해서 통계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큰 아웃라인 잡으셨죠? 네, 그렇게 하는 됐어.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그냥 쭉 공식이 나올 거거든. 근데 니네 지금 통계에 관심도 없고 뭐 통계학자 될 생각도 없잖아. 외우면 된다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를, 공식들을. 알겠어요? 암기하셔서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문제를 몇 개만 좀 풀어보면 되고 너무 어려운 문제, 확률 문제 어려운 건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온대잖아. 네? 그래서 쉬운 것들 공식 연습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아마 어려운 사람들은 두 가지겠지. 공부 안 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공부했는데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그래. 너무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어. 내가 오늘부터는 수특 낼 때도 레벨 1까지만 낼 거고 짱도 예상 문제 안 낼 거야. 절대 어려운 거 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쉽게 가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공식만 잘 익히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했던 말을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써 있는지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넘길게요. 자, 일단 통계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확률 변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옆에 쓸게요. 이게 그냥 X예요. 이게 X예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수치화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당도를 조사하고 싶었거든. 그럼 당도를 달다, 덜 달다, 덜 달다, 졸라 달다. 이거는 수치가 아니잖아. 그래서 수치를 중간 달면은 뭐 1로, 많이 달면 2로 이렇게 수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게요. 확률 변수는 뭐냐 하면 조사 대상을
수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숫자로 딱딱딱 쓸 수 있게. 예를 들어 성공이야. 그럼 성공은 1로 쓸 거야. 실패는 0으로 할 거야. 이렇게 숫자로 대응시키는 걸 확률 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 읽어보면 또 졸라 어려워. 이렇게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하나 여기 있죠. 수치화한다는 것을 실수의 값을 대응시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값으로 대응시킨다.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사실은 변하는 수니까 요렇게 뭐 이거는 어디 확률에서 본 것일 거고 됐죠? 그래서 어쨌든 수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사위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눈은 뭐예요? 변하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1, 2, 3, 4, 5, 6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앞면이 나왔어요. 나는 앞면 뒷면은 수치할 수 없으니까 임의로 0 아니면 1 이렇게 할 거라고. 됐어요? 수치화한 것이 확률 변수고. 그래서 저 확률 변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밑줄 그으세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그냥 씁시다. 앞으로 배울 거. 이거의 대표 주자로 배운 게 여러분 아시면 기억나시면 쓰세요. 이런 걸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로 이항분포라는 걸 배우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로서 정규 분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를 딱 두 가지만 배워요. 분포가 진짜 졸라게 많아요. 정말 T 분포도 있고 뭐 삐아송 분포도 있고 진짜로 많다고. 딱 두 가지만. 두 가지 배운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알겠어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뭐냐? 자, 밑줄 그을게요. x가 갖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 밑줄, 유한계이거나, 아니면 주사위 던졌어. 1부터 6까지니까 유한계야, 무한계야?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 같이, 자, 밑줄, 셀 수 있을 때. 이런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때는 자료를 그래도 셀 수 있으니까 자료 정리할 때 나는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표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로 작성할 거야. 자, 따라해봐.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 산이 뭐냐면 이 산이 뭐예요? 네? 이 산이 뭐예요? 이거 알잖아요. 이산가족. 이산가족이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으니까 1과 2와 3은 이거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에 숫자 몇 개 있어요? 없어요? 뒤질래요? 1.1도 있고 1.2도 있고 철나게 많잖아요. 네,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수 이산 이렇게. 알겠어요?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잘 붙인 거예요. 영어로 뭐지? 영어로 뭐지? 영어로 뭐지? discrete? 너무 어렵나? discrete이라고 해요. 하여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있을 때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예를 좀 들어줄게요. 그래서 예를 보면 1번 호성아 읽어봐. 수 동그라미 할까요? 수 이런 거 떨어져 있죠? 1, 2, 3, 4, 5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읽어보세요. 2번 횟수 동그라미 횟수예요. 그렇죠? 몇 번 비겼니? 말할 수 있다고. 3번 이것도 횟수죠? 횟수. 몇 번 전화 왔니? 119에 이런 거. 그 다음. 다 횟수예요. 이렇게. 아니, 저는 우리 실생활에도 결국 횟수 조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조사해서 정리할 때는 뭘로 조사한다고? 뭘로 정리한다고? 표로 한다고. 그래서 엑셀이 필요하고. 엑셀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 이산 확률 변수 얘기했고. 자, 조금 내가 올려야 되는구나.
아, 저 새끼.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범위에 속한, 자, 밑으로 이렇게 모든 실수값이에요. 모든 실수값. 이제는 1, 2, 3, 4라는 자연수나 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루트도 나오고, 뭐, 파이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와 1대1 대응일 때를 연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성을 읽어줘. 어느 정거장이 정확히 10분 간격으로 도착한 버스를 기다리는 시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야. 이거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사실은 끊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임의로 끊는 거지. 계속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어느 자동차가 휘발유 히터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시행에서 거리예요. 1km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맞죠? 다 근사값이라고요. 쭉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 다음 울릉도에 1년 동안 내리는 축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연속적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2시간에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보다는 어떻게 나는 게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냐면 그래프로. 알겠어요? 그래프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끊는 거예요. 필요한 걸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로 표현해야 돼요. 자, 적을게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자료를 정리할 때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래프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보시면 돼요. 됐어요? 됐죠? 정리되죠? 그래서 왜 교과서에 처음에는 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정기분포로 표가 나오는지 설명한 거예요. 자료가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표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분포. 자, 이거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표를 보고 얘기할게요. 자, 그냥 넘기세요.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자, 일단 이거를 표라고 해요. 얘를 표라고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용어 정도는 알아놔야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으니까. 소영아? 보고 있죠? 요 X를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 변수. 오케이. 확률 변수. 수치화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따라해봐. 확률 변수. 근데 이렇게 내가 떨어지게 썼으니 무슨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자, 이산 확률 변수.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따라해봐. 이산 확률 변수. 줄여서 확률 변수. 알겠죠? 확률 변수. 그러면 여기는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 여기서 빠뜨리면 안 돼요. 가능한 모든 값이야. 가능한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네. 모든 값을 쓸게요. 모든 값을 다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으면 1에서 6까지 빠짐없이 다 적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끔씩 얘네가 시험 칠 때 뭘 자꾸 빼먹냐 하면 0을 빼먹어. 0도 발생 가능하면 써야 돼. 알겠어? 0 반드시 쓰셔야 돼. 0 빼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수치화된 값을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 있죠. 이 P1 보여요? 이게 이제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나타낼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까지 위치하고 있는 게, 요 밑에까지 위치하고 있는 게 확률이에요. 확률. 주사위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주사위 한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여기다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적는 거라고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이 표를 확률이 분포한 표다고 해서 확률 분포 표라고 해요. 자, 따라해봐. 확률 분포 표. 확률 분포 표.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다 적어야 돼. 왜? 그래야 확률이 뭐가 나와? 전체 합이 1이 나오거든. 저기 1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됐죠? 성현이 졸립네. 좋네. 자, 다시. 그래서 이 표를 확률 분포 표라고 하고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표로 나타내는데 빼먹지 마라. 자꾸 빼먹는 게 0이다. 주사위 던졌으면 0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112 구급대에 전화 온 횟수를 조사했어. 그럼 0을 빼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어느 날은 안 걸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알겠죠?
쓰고 이 밑에는 다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1, 2단에서 배운 것들 다 써먹는 거야. 됐죠? 자, 따라해봐. 확률분포표. 확률분포표.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돼요. 그럼 이 정리는 니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출제자가 해주는 거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빵구 뻥뻥 뚫어놓으면 하나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일단 자료, 여기까지가 자료 정리야.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분석하거든? 분석은 세 가지라고. 자, 따라해봐.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 세 가지는 이미 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식 외우면 된다고. 분산, 표준편차, 평균. 알겠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확률 질량함수라는 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적을게요. 확률의 일반항이에요. 쓰세요. 일반항이에요. 한마디로 식이라는 거야. 쓰세요.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을 이 위에랑 아래 사이 관계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항이라고 쓰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래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데 여기 질량에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냥 확률 나중 되면 저게 밀도로도 바뀌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참고 밀도. 연속에서는 밀도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은 성질을 보면 당연히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얼마라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더하면 1이다. 됐지? 그러니까 빠짐없이 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이건 확률이니까 다 뭐랑 뭐 사이예요? 0과 1 사이죠. 자, 그 다음 요거 좀 주의합시다. 예를 들어서 옆에 그냥 써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1과 3이다.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는 1과 3이니까 1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 사이에 2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3도 있으니 이거는 1일 때의 확률하고 2일 때의 확률하고 3일 때의 확률을 뭐 하라는 거야? 네, 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부등호로 처리될 때는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표만 잘 만들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표는 웬만하면 다 주어진다고요. 알겠죠? 안 주어지면 좀 오늘 좀 그려보는 것도 좀 하긴 할 거야. 됐지? 무슨 확률 변수에 대해서 표를 한다고? 이선 확률 변수. 그래서 위에 거 쓰고 밑에는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 확률. 됐어요? 그래서 이 확률이 식으로 나타낼 때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그냥 말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 자, 이제 그냥 평균을 어떻게 구하고 분산을 어떻게 구하고 뭐 그런 것만 할게요. 끝나는 거지 뭐. 저기 4번 있죠? 4번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공식을 써줄 텐데 이거 외우면 되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들으면 쉬워요. 자, 보세요. 일단 통계에서는 평균이라는 말도 쓰고 기대값이라는 말도 써. 이게 사실은 좀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이거 뭐예요? 그죠. 그래서 EX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평균은 기대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집을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얼마에 팔고 얼마나 됐는지 조사한 건 결국 평균을 조사하는 거지만 내가 이 집 가면 이 정도 뽑을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나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평균을 미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뒤쪽에 모평균 쪽으로 가면 M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미인. 영어 단어의 미인이 뭐죠? 뭐 의미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저 밑에 가면 진짜 평균이라고 써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M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expect의 2를 따서 EX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이에요. 평균. 자, 따라해봐. 기대값. 기대값이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 P1, X2, P2, XN, PN.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를 곱하세요. 그러니까 표만 잘 만들면 이거는 너무나 쉽다고. 알겠어요? 니네한테 그냥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어려워?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요? 이게 자, 따라해봐. 대표값. 이게 대표값이죠. 그럼 이 집단의 대표값은 이거 계산하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분산과 표준편차는 아까 왜 구하는지 말해줬죠. 얘는 3포도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이 자료 하나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집단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두 집단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 연습 시킨다고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자, 아까 정의를 한마디 써줄게요. 아, 그리고 이 V는 뭐냐면, 이 V는 뭐의 약자냐면, 아, E인지 A인지 헷갈린다. A겠지. 뭐. 자, 읽어보세요. variance예요. 여러분, variance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variance라고 해요. 갑자기 저스 생각나네. 저스 여기 이렇게 하고 온 거 봤어요? 그래서 얘는 자 적을게요. 평균과 떨어진 정도. 그죠? 여기 평균이 있어요. 평균과 x1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x2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걸 다 구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거 들어봤죠. 오케이. 편차 들어봤죠. 이 편차를 그럼 편차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편차가 자 봐봐. 예를 들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다고 해보세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내가 평균보다 잘하면 뭐가 돼? 양수겠죠. 내가 평균보다 못하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음수를 제외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의 평균이에요. 일단 이렇게 적어보세요. 긴 얘기하니까 또 좋네. 좋아.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면 돼. 평균과 떨어진 정도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평균을 반영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요. 적을게. 일단 제곱해야 돼요. 제곱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안 나오게 하려고. 편차 구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안 나오게 하려고 얘를 자 그냥 적게 제곱해서 곱하면 돼. 그냥 별량을 제곱해서 그냥 곱해. 제곱해서 곱하는 거야. 알겠지? 제곱해서 곱하고 나중에 이제 뺄 거야. 평균과 떨어진 정도니까 뺄 거야. 저기서 그만 평균. 위에서 그만 평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곱해서 빼야 돼. 이게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왜 시험에는 분산이 나타나냐.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분산은 분명히 자료가 2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자료가 한 개 주고 분산을 구하라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분산 구하려면 뭐도 알아야 돼? 뭐도 알아야 돼. 평균 알아야 되니까 2개 다 구하라는 얘기야. 계산 한번 해보라는 거야. 주영아 좀 그만 자. 알겠지? 10분만 참아. 10분만. 적었어? 빨리 적어. 이렇게. 그래서 제곱하고 평균 곱하고 제곱하고 평균 곱하고 평균을 뺀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 제곱해서 평균이죠. 제곱해서 확률과 곱한 거. 확률과 곱한 게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빼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봐.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네,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 그러면 제곱한 걸 확률과 곱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표준 편차. 이제 표준 편차는 뭐냐면 요걸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죠 이거? 이거 시그마예요. 여러분 시그마 아시죠? 이거 알죠? 읽어봐. 얘도 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 x인데 표준이 영어로 뭐예요? 표준 영어로 뭐야? 맞아요.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 deviation이라고 해요. deviation. 뒤에는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이 S를 그리스 로마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이게 사실 중요해요.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분산 구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위에서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요. 루트 왜 씌울까? 이거 제곱에서 구했거든? 숫자 졸라 커 이거. 다시 올려서 돌리는 거야. 알겠죠? 핵심은 이거다. 자, 질문. 분산 왜 구한다고?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 나타내려고. 두 집단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수능에는 왜 나오냐?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끝이에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이다. 됐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 계속 말로 해줘. 무슨 확률 변수 오늘 배우고 있어? 이산 확률 변수. 그러면 자료 정리를 뭘로 해? 그렇지, 표로 해. 표를 만들고 나면 나는 분석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평균, EX. 어떻게 구해? 곱해서 더해. 두 번째, 분산. 어떻게 구해? 제곱해서 곱해. 그 다음 평균을 반드시 빼주셔야 돼. 그러니까 니네 자꾸 까먹어서 이걸 안 빼는 사람 있잖아. 분산이 뭔지 모르는 거야. 분산이 뭔 줄 알면 이거 안 뺄 수가 없잖아. 평균과 떨어진 정도라니까. 반드시 빼야 되는 거야. 제곱한 이유는 편차를 구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고. 됐어요? 이걸 왜 못해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마세요. 알겠죠? 됐지? 이 정도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5번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 5번이 상당히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 없이 배우니까. 자, 보세요. 5번. 5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마치 합성함수로 보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 AX 더하기 B예요. 밑줄 그어서 AX 더하기. 자, 우리는, 자, 봐봐요. 우리는 지금 EX를 알아요. EX라는 걸 알아요. 이미 위에서 표로 구했어요. VX도 알아요. 자, VX가 뭐라고? 분산. 오케이. 시그마 X도 이걸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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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상태예요. 아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일단 하나하나 해볼까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기다 쓰세요. 자, 내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걸 구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내 점수에서 우리 반 점수가 있는데 우리 반 모든 새끼들한테 확률 변수 모든 새끼들한테 B점을 더 준 거예요. 플러스 해줬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모르겠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만일 내가 우리 반 애들 점수를 A배 해줬어요. A배 해줬어요. 애들한테 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우리 반 평균보다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더라는 거야. 평균에는. 그래서 많이 써먹자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자 여기 봐봐.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 봐봐.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1, 예를 들어서 10, 예? 11, 12. 여기 이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확률이. 이 적지 마. 이해를 도와줄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야, 그럼 사실 통계학자들은 10, 11, 12가 있는 게 촐랑이 많다고.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10, 11, 12. 만약 확률이 똑같으면 이거를 그냥 1, 0, 1, 2. 이렇게 해서 확률만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산한 평균에, 여기서 만약 계산 평균을 했어요. 그럼 얘랑 관계를 봐봐요. 얼마 더하는, 뭐야, 이거, 병신아. 이거 뭐야? 10 빼고. 여기서 10 더하면 뭐가 돼요? 이게 되죠? 여기서 10 더하면 얘 되죠? 10 더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구해서 그냥 몇 점 더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변수가 복잡하면 간단히 해서 그냥 반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적을게요. 그래서 얘는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니네 스스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문제 나올 때만 그러지 말고. 자꾸 공식으로 외우니까 문제 나올 때만 저러지. 저건 적절히 활용하셔야 되는 거야. 마치 우리 미분법처럼 하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할 때 계산 공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 적을게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그냥 X의 평균만 알면 확률 변수가 복잡해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같은 논리야. 같은 논리로 다 증명됐으니 결론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곱하니까 얘는 A 제곱만 하면 돼요. 원래 분산해서 제곱만 하면 돼요. 더한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분산해서는. 왜 의미 없는지 알겠어요? 분산해서?
더한 건 왜 의미 없는지 알겠어요? 봐봐요. 우리 반 수학 점수가 처음에는 0점, 10점, 20점, 30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한테 다 10점씩 더해줬어요. 10점씩 더해줬어요. 10점씩 더해줬어요. 10점씩 더해줬어요. 떨어진 정도는 어때요? 똑같아요. 자료에 증가하는 스타일은 똑같다고요. 분자는 달라질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곱하면 1은 이제 커져요. 곱하면 못한 새끼들은 요 정도 올라갈 때 잘하는 새끼들 얼마나 올라가요? 좀 더 많이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10점에다가 2를 곱하면 몇 점 돼요? 20점 되는데 50점에다가 2를 곱하면 뭐가 돼요? 100점이 돼요. 곱하면 잘하는 애들은 졸라게 잘해요. 못하는 애들은 조금 잘하고. 따라서 분자는 막 흩어져요. 그래서 제곱만큼 흩어진다고요. 아시겠죠? 더한 건 의미가 없다고요. 얘가요. 따라서 분산 구할 때는 통계학자는 다 얼마나 몇 배, 등비수열만 조사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말이죠. 하여튼 그래요. 곱한 것만 의미가 있어요. 자, 표준 편차는 똑같아요. 루트를 씌우니까 얘는 똑같아요. 절대값 A, 여기 루트 씌운 거예요. 절대값 A의 시그마 X다. 너무 잘했습니다. 공식. 됐죠?